인사드리겠습니다. 리코다인 제품 개발부 소속 송인우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릴 내용이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리코다인 최신 버전이 V9R2의 신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분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델링 관련 사용성에 항상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의 가물체 동작학과 유연체 발휘에 연성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인 NLPD 관련 사용성에 항상 기능. 세 번째로는 V9R2에서도 솔보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입작법 관련 인터페이스 기능 향상에 대한 신기능,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툴킷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관련 사용성 향상입니다. 처음 발표드린 내용은 이 KD 임포트 기능 개선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V9R1까지는 사용자분께서 KD에서 작업한 지오메트리를 리코다인으로 들여오실 때 모든 지오메트리들이 계층 구조에 관련 없이 다 분리돼서 각각의 지오메트리 다 분리돼서 바디로 임포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디들, 그러니까 형상들을 하나의 바디로 묶는다거나 다시 분리한다거나 이러한 머지 작업을 사용자께서 임포트 후에 추가적으로 수행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V9R2에서는 KD에서 설정한 지오메트리의 계층 구조를 유지한 채 리코다인에서 바디와 서브 시스템으로 임포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모든 지오메트리를 다 분리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신기능으로서 KD 어셈블리를 유지한 채 리코다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설정한 어셈블리의 계층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용자 정의 옵션을 통해서 다시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이 지오메트리는 제가 CAD 데이터에서, CAD 소프트웨어에서 하나의 머지된 상태로서 계층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기존의 V9R1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계층 구조를 유지함 없이 리코다인을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지오메트리들이 바디 단위로 다 분리가 돼서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 후에 사용자께서는 머지 작업을 진행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 작업을 하는 모델링 소요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V9R2에서 개발한 CAD 어셈블리에 대한 유지 기능을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신기능에 대한 사용을 체크해 주시면 리코다인으로 CAD 지오메트리 임포트 하실 때 계층 구조를 유지한 채 리코다인으로 지오메트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바디로 모든 지오메트리들이 임포트되는 상황으로 모델 작업이 정리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로서 사용자 정의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리코다인으로 CAD 데이터를 임포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고 이 안에서 계층 구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소소하게 사용자분께서 다시 그 계층 구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코다인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된 데이터 파일을 임포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신기능을 통해서 CAD에서 작업한 계층 구조를 리코다인으로 아주 쉽게 또 빠르게 임포트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너럴 그룹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리코다인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 모델의 시스템과 바디 수가 증가하고 복잡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수가 많은 대규모 모델에서 이 특정 엔티티를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개체가 지금 리코다인 모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엔티티를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 모델에서 특정 모델링 요소들을 사용자의 그룹으로 묶어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시스템에서 특정 이 밸브 시스템만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소속된 바디라든가 조인트, 콘솔을 묶어줌으로써 그 위치에 소속된 엔티티를 다시 한번 그룹핑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창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을 또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소속된 바디나 조인트, 포스의 요소들이 다 포함된 요소들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트리에서 특정 요소를 찾아 들어가서 물성, 수치, 그 다음 속성을 바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 제너럴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엔티티 수가 많은 모델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엔티티들을 관리하고 수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 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모델링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스템 내비게이터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시스템 모델링은 편리한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이 그룹별로 모델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이나 또는 분리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이 서브 시스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서브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약간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차와 같은 모델에서 이 차의 모델을 그룹별로 서스펜션, 그다음에 스티어링, 엔진, 그다음에 타이어 같이 서브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경우에 이 계층 구조에 맞춰서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타이어 서브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다가 엔진 시스템으로 옮겨야 될 때, 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 기존의 리커다인 V9 아론에서는 타이어 서브 시스템에서 메인 시스템인 샤시까지 이동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엔진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V9 R2에서는 타이어 시스템에서 어떠한 서브 시스템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시스템 내비게이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맨 하위에 있는 타이어 서브 시스템에서도 어떤 계층 구조와 상관없이 바로 엔진이나 스티어링 서브 시스템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자, 홈탭의 윈도우 그룹의 시스템 내비게이터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다이얼 박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트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안에서 서비스 시스템 안에 어떤 요소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시면 자, 우클릭 커맨드를 이용해서 우클릭을 하시고 무브 서브 시스템 혹은 무브 바디를 눌러주시면 어떤 위치에 있는 서브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모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 시스템으로 주로 모델링 하시는 사용자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서 어디든지 모델링 작업성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V9 R2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새로운 인플리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플리트 기능은 메시를 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메시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몇 가지 인플리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V9 R2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인플리트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개발된 인플리트 펑션 위드 버추얼 플랜과 두 번째 인플리트 펑션 위드 레디얼 패턴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이 버추얼 플랜을 이용한 인플리트 기능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려면 이 가상의 플레인이 작업창에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이 가상의 버추얼 플랜과 타겟 지오메트리, 보시는 이 안에 실린더 같은 타겟 지오메트리가 교차되는 부분의 엣지 라인을 인플리트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추얼 플랜을 보시는 좌측의 핸들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동하시거나 회전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시고 바로 타겟 지오메트리가 크로스되는 라인을 인플리트 엣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이 엣지를 만듦으로써 그 엣지 위에 원하는 로드가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메시 작업으로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레디얼 패턴을 이용한 인플리트 펑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겟 지오메트리에 추가적으로 패턴 지오메트리를 생성해 주시고, 자, 회전을 하시는 회전 중심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 각도에 대한 속성치를 설정해 주시면 이 중심으로부터 360도 회전에 대해서 이 사용자분께서 정의하신 그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몇 도, 각도까지, 최대 각도가 얼마까지를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레디얼 패턴, 방사형으로 인플리트 엣지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 방사형의 메시 라인을
원하시는 메시 라인을 작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인피니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샤프트나 크랭크와 같은 원형체에 대한 이 메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밖의 캐드 관련 편의 기능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유나이트 작업 이후에는 기존에는 이 엣지의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없었는데요. 자, V9 R2에서는 이 홈 탭, 그 다음에 세팅 그룹의 캐드 창, 프로퍼티를 열어보시면 새로운 옵션이 Keep Edge in Boolean Unite Operation이라는 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시켜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나이트 된 이후에도 이 사이에 위치한 이 엣지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엣지를 사용자분께서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엣지 라인을 메시 작업을 하실 때 인프린트 라인으로도 엣지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체크 포 인시던트 페이스 옵션이 개발되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이 페이스 서프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페이스 서프는 특정 서피스 면을 컨택 면으로 설정하실 때, 하나의 서피스 면으로 설정을 하실 때 페이스 서프 기능을 이용하시는데, 여러 가지의 서피스를 하나로 묶을 때 중복적으로 어떠한 특정 서피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복된 서피스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된 서피스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개발해서 어떤 지금 서피스가 중복되어서 페이스 서프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여주는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께서의 그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서피스면을 재생성할 수 있는 있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수입 기능 개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수입 기능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타겟 서피스와 3D 커브를 이용해서 자,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자, 이러한 지오메트리의 서피스라든가 혹은 솔리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수입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간단한 호일이라든가 스프링 형상의 서피스 혹은 솔리드를 생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델 파일 폴더 관련 사용성이 항상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임포트나 익스포트 할 때 다이얼로그를 열어보시면 때때로 원하지 않는 경로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기억하는 최근 사용한 폴더들을 열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델 경로하고 상관없는 곳에 열려서 매번 그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 다이얼로그 하단에 모델 파일 폴더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러한 연관이 없는 폴더에 열려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모델의 경로 창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돼서 자, 그러한 폴더에 위치한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빠르고 쉽게 그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경로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타 사용성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그러니까 토크죠. 벡터와 토크에 대해서 이 화살표가 애니메이션상에 디스플레이 될 때 한 가지 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내가 관심 있는 포스 요소에 대한 벡터라든가 토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본인이 사용자분께서 관심이 많은 벡터라든가 토크에 대해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V9 R2에 탑재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애니메이션 상에서 사용자분께서 특정적으로 원하시는 벡터라든가 토크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색깔을 바꿔와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그 결과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플랫에서 그래프를 선택한 후 이 그래프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이 붙여넣는 타겟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메모장이나 엑셀 같은 경우는 수치 데이터로 형태로 데이터들이 복사가 되고 자,
오른쪽과 같이 그림 파넬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 그림, 이미지 자체가 복사가 돼서 붙여넣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한 이후에 결과를 정리하실 때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매우 효율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이얼로그에 대해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할 때의 이 파일 포맷을 저희가 V9 R2부터는 CSV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플라인이라든가 지오메트리의 커브 데이터 이런 데이터와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임포트 익스포트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임포트를 하거나 익스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다른 소프트웨어로 수치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정리한 수치 데이터를 편하게 리커다인으로 들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공해드리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넷 파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 파일을도 정리하신 다음에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저희가 조만간 출시할 V9 R2 최신 버전의 신기능과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서 모든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좀 더 상세한 데이터나 그런 자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하고 계신 대리점이나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나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